귓속이 간질간질하고 가려워요. 웨이도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 안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웨이도염이란 귀 바깥의 염증. 혹시 지금 귀가 간질간질하시나요? 아니면 귀를 후비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손을 멈춰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간지러움이 바로 웨이도염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웨이도염, 말 그대로 귀의 바깥쪽 통로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귀를 들여다보면 고막까지 이어지는 터널 같은 통로가 있죠. 바로 그곳이 웨이도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이 작은 공간이 갑자기 지옥 같은 고통의 무대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지러웠어요. 면봉으로 살짝 긁어주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귀에서 노란 진물이 나오더라고요. 백엔니지 누렇게 젖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냄새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웨이도는 길이가 겨우 2.5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공간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고막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도의 피부는 다른 곳보다 훨씬 얇고 민감합니다. 손가락 끝의 피부보다도 얇아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웨이도염이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상처 치유가 더뎌져서 염증이 더 오래 지속되고 심해질 수 있습니다. 웨이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성 웨이도염과 만성 웨이도염이에요. 급성은 갑자기 시작되어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고, 만성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으로 가면 정말 치료가 까다로워져요. 귀 후비기, 귀 파기 습관이 위험한 이유. 귀가 간지러우면 파야지, 어떻게 참아?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바로 웨이도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면봉으로 귀를 파는 게 습관이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팠어요. 더러워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는 귀가 부어서 못 참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를 파는 행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웨이도의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거든요. 조금만 세게 긁어도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가 바로 세균의 침입 통로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손톱으로 긁는 경우예요. 손톱 밑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손톱으로 귀를 긁으면 세균을 직접 귀 안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손떨림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안정적으로 귀이개를 조작하기 어려워서 예상보다 깊숙이 들어가거나 세게 긁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는 귀이개가 귀 안에서 부러져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귀지가 많다고 해서 자주 파는 것도 문제입니다. 귀지는 사실 우리 몸이 만드는 천연 보호막이에요. 세균의 침입을 막고 귀 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주 파내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서 오히려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귀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귀지는 저절로 밖으로 나와요.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 움직임 때문에 귀지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려 나오거든요. 굳이 억지로 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69세 최미영 할머니의 경우
귀를 파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요. 하루라도 안 파면 귀가 막힌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강박적인 습관이 결국 만성 웨이도염으로 이어진 경우예요. 면봉 회사에서는 귀 안에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경고문까지 적어놨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면봉은 원래 화장을 지우거나 상처 소독할 때 쓰는 거예요. 귀 파는 용도가 아니에요. 귀 파기의 또 다른 위험은 중독성입니다. 귀를 팔 때 느끼는 시원함 때문에 자꾸 하게 되어요. 하지만 이 시원함은 일시적이고 오히려 더 간지러움을 유발합니다. 마치 목이 물린 곳을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더 가려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3. 수영, 샤워 후 귀에 물이 고이면 생길 수 있다. 스위머즈, 이 영어로 웨이도염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일까요? 바로 수영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수영장에 다니셨어요. 의사가 관절에 좋다고 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처음엔 물이 들어간 줄 알고 고개를 기울여서 물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계속 먹먹하고 나중에는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수영장 물에는 염소가 들어있어요. 이 염소가 웨이도의 산성도를 변화시켜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특히 공공 수영장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 농도가 높을 수 있어요. 바닷물 수영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바닷물에는 비브리오균 같은 위험한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세균이 귀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웨이도염보다 훨씬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수영장이나 바다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샤워할 때도 충분히 위험해요. 71세 이정숙 할머니의 경우 머리 감을 때마다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게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오더라고요. 베갯잎에 누런 자국이 생길 정도였어요. 샤워할 때 사용하는 샴푸나 비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화학 성분들이 웨이도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면봉으로 닦는 거예요. 물기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물을 더 깊숙이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웨이도 피부에 상처를 낼 위험도 있고요. 그럼 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가볍게 털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이어를 미지근한 바람으로 설정해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말려주는 것도 좋아요. 습도가 높은 환경도 웨이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는 귀 안이 계속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천이나 찜질방도 주의해야 할 장소 중 하나예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거든요. 77세 박순희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찜질방에 갔는데 어느 날부터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나중에는 진물까지 나왔어요라고 하셨어요. 4. 귓속이 간지럽고 진물이 난다면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하지만 웨이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거예요. 67세 한영희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그냥 간지러웠어요. 목이 물린 것처럼 살짝 간지러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간지러움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귀이개로 살짝 긁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개에 노란 자국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귀에서 나온 진물이었어요. 웨이도염의 진물은 색깔과 냄새로 심각도를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맑은 물 같은 진물이 나와요. 하지만 감염이 심해지면 노란색이나 녹색을 띠게 되고 냄새도 고약해져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피가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간지러움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73세의 김정자 할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간지러웠어요. 귀를 베개에 비비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라고 하셨어요. 웨이도염의 간지러움은 일반적인 간지러움과 달라요. 더 깊숙하고 더 지속적이에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요. 이는 염증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통증도 점진적으로 심해져요. 처음에는 귀를 만질 때만 아프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아파요. 심한 경우에는 머리 전체가 아플 정도로 통증이 퍼져요. 75세 조명순 할아버지는 귀가 아파서 그쪽으로는 눕지도 못했어요. 씹는 것도 힘들었죠. 턱을 움직일 때마다 귀가 더 아팠거든요라고 하셨어요. 청력 저하도 흔한 증상이에요. 귀가 부어서 웨이도가 좁아지거나 진물 때문에 소리 전달이 방해받기 때문이에요. 마치 귀에 솜을 틀어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8세 이순옥 할머니는 TV 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틀어야 들렸어요. 가족들이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냐고 할 정도였죠. 귀울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윙윙, 웅웅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특히 조용한 밤에 더 심하게 느껴져서 잠들기 어려워해요. 진물의 양도 중요한 지표예요. 초기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심해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베개나 옷깃을 적실 정도로 많이 나와요. 80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하루에 3번씩 베갯니들 갈아야 할 정도였어요. 진물이 말라서 딱딱해지고 냄새도 지독했죠. 냄새는 정말 특이해요. 달걀 썩은 냄새, 생선 비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회적 위축까지 생기는 거죠. 발열도 주의해야 할 증상이에요. 몸 전체로 감염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귀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염증이 심해지면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5. 방치 시 고막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웨이도염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판단이에요. 82세 최병수 할아버지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그냥 귀가 간지러웠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속 간지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병원 가기는 귀찮아서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먹먹해졌어요. 고막이 터진 거였어요. 웨이도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점점 깊숙이 진행되어요. 처음에는 웨이도 피부에만 있던 염증이 더 깊은 조직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부종이 심해지고 고름이 쌓이게 되어요. 고름이 계속 쌓이면 압력이 높아져요. 귀 안은 밀폐된 공간이라서 갈 곳이 없는 고름이 점점 압력을 높이는 거죠. 이 압력이 고막을 밀어내면서 결국 고막에 구멍이 뚫리게 되어요. 고막 손상은 단순히 구멍이 뚫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74세 김영숙 할머니의 경우 고막이 터진 후부터는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청기를 써야 할 정도로요. 그리고 바람만 불어도 귀가 아프고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염증이 재발해요. 고막이 손상되면 중이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져요. 웨이도의 세균이 고막 구멍을 통해 중이로 침입하는 거죠. 중이염은 웨이도염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도 많아요. 만성 웨이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79세 박영길 할아버지는 3년째 웨이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재발하더라고요. 만성 웨이도염은 정말 고질적이에요.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생각해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세 재발해요. 그리고 재발할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도 협착도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예요.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외이도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77세 이명자 할머니는 귀 구멍이 반 정도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력도 떨어지고 보청기 착용도 어렵다고 해요. 안면신경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외이도 근처에는 안면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염증이 심해지면 이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서 웃거나 말할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요. 뇌수막염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어요. 정말 드물긴 하지만 염증이 뇌로 퍼지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악성 외이도염이라고 해서 더욱 위험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요. 85세 황순덕 할머니는 외이도염 때문에 입원까지 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의사가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계속되는 통증과 진물, 냄새 때문에 우울해지고 사회활동을 기피하게 되어요. 70세 김순심 할머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냄새 날까봐, 진물이 흘러나올까봐 항상 걱정되거든요. 6. 외이도염 치료법과 예방법. 다행히 외이도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해요. 76세 조순의 할머니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보면 희망적이에요. 귀가 간지럽고 진물이 나와서 바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귀 안을 자세히 보더니 외이도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생제 귀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3일 만에 간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좋아졌어요. 치료의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의사는 이경이라는 특수한 기구로 귀 안을 자세히 관찰해요. 염증의 정도, 진물의 상태, 고막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죠. 세균 배양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물을 채취해서 어떤 세균이 원인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치료는 주로 항생제 귀약을 사용해요. 하루에 2에서 3번씩 귀에 직접 떨어뜨리는 거죠. 72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귀약 넣는 게 어려웠어요. 누워서 아픈 쪽 귀가 위로 오게 하고 가족이 도와줘서 넣었어요. 넣고 나서 10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해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귀 청소도 필요해요. 의사가 특수한 기구로 고름이나 딱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의가 해야 해요. 먹는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열이 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전신 치료가 필요해요. 74세 이정희 할머니는 귀약만으로는 안 되어서 먹는 약도 함께 처방받았어요. 위가 좀 쓰렸지만 염증이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통증 조절도 중요해요.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스피린 같은 약은 출혈 위험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69세 김미순 할머니는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재발을 막고 있어요. 귀는 절대 파지 않아요. 간지러워도 참아요. 샤워할 때는 귀마개를 써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요. 수영장도 가지 않아요. 귀 위생 관리의 기본 원칙은 건드리지 않기예요. 귀는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어요. 굳이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들어갔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고개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오게 하거나 드라이어를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해서 30cm 떨어진 곳에서 말려주세요. 절대 면봉이나 수건으로 닦으려 하지 마세요. 습도 조절도 중요해요. 집안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해도 너무 습해도 귀에 좋지 않아요. 7.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 외이도염. 나이가 들수록 외이도염은 더욱 위험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피부가 얇아져요. 81세 황금순 할머니의 경우 젊었을 때는 귀를 좀 세게 파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진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둘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세균이 침입해도 몸에서 빨리 물리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약해져요. 75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감기도 금방 나았는데 이제는 한 번 걸리면 한 달도 넘게 가요. 귀 염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셋째, 만성 질환의 영향이 커요. 당뇨병이 있으면 상처 치유가 늦어지고 감염에 더 취약해져요.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발가락 상처도 잘 안 낫는데 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염증이 생기면 몇 달씩 가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 일부 혈압약은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 부위로 치료 성분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넷째, 귀지 제거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턱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귀지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귀지가 쌓이기 쉽고 이것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보청기 사용에 영향이 있어요. 78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끼기 시작한 후로 귀 염증이 자주 생겨요. 하루 종일 끼고 있으니까 귀가 습하고 답답해요라고 하셨어요. 보청기는 웨이도를 막아서 통풍을 방해해요. 그러면 습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져요. 또한 보청기를 끼고 뺄 때 웨이도 피부에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여섯째, 인지 기능 저하의 영향도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은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해요. 80세 김봉순 할머니의 가족은 할머니가 계속 귀를 만지시길래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프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일곱째,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덟째, 사회적 고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증상이 생겨도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워요. 77세 조명자 할머니는 혼자 살다 보니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하고 병원 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아홉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참다가 더 심해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에 가요. 늦으면 더 오래 고생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요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셔요. 8. 일상 속 귀 위생 관리법. 올바른 귀 관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원칙들만 지키면 되거든요. 첫 번째 원칙, 귀는 파지 않는다예요. 71세 안순이 할머니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웨이도염으로 고생한 후로는 절대 귀를 파지 않아요. 간지러워도 참아요라고 하셨어요. 귀가 간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바깥쪽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안쪽까지 손가락을 넣으면 안 돼요. 아니면 차가운 수건을 귀에 대고 있으면 간지러움이 가라앉아요. 두 번째 원칙, 물기는 자연 건조예요. 샤워나 세수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고개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세요. 74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물이 들어가면 한쪽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요. 그러면 물이 쉽게 나와요라고 하시네요.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웨이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해로워요.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에서 2분 정도만 말려주세요. 세 번째 원칙, 귀지는 자연 배출을 기다린다예요. 76세 박정숙 할머니는 귀지가 보이면 불편해서 파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며칠 지나니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귀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불편하다면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제거받으세요. 집에서 억지로 파내려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원칙,
습도 조절에 신경 쓰기예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귀 안 피부가 갈라지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져요. 장마철이나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69세 최미영 할머니는 습도계를 사서 늘 확인해요. 습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틀고 낮으면 빨래를 널어놔요. 5번째 원칙, 보청기 관리에 신경 쓰기예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청소하고 밤에는 반드시 빼두어서 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낀 채로 잠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귀가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그 후로는 절대 끼고 자지 않아요. 보청기 청소할 때는 알코올이나 화학 세정제 대신 마른 천이나 전용 청소포를 사용하세요. 물에는 절대 담그면 안 돼요. 6번째 원칙, 수영할 때는 귀마개 착용이에요. 수영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웨이도염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하세요. 77세 조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마개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웨이도염에 걸린 후로는 반드시 착용해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실리콘 귀마개가 가장 좋아요. 귀 모양에 맞게 변형되고 물을 완전히 차단해 주거든요.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건조시켜 주세요. 7번째 원칙, 정기적인 검진 받기예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비인후과에서 귀 상태를 확인받으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웨이도염을 앓았던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78세 이순덕 할머니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6개월마다 귀 검사를 받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웨이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으시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간단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79세 김정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웨이도염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요. 이제는 몸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귀가 간지럽거나 진물이 나거나 아프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이비인후과를 찾으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불편함도 방치하면 큰 질병이 됩니다. 귀 가려움도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올바른 귀 관리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